황사가 날아와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4.9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갔고. 네, 지난해 방영됐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대사의 일부인데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3남매의 애환을 다루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최근에 김포 골드라인에서 이 출퇴근길 열차 내 혼잡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셔틀버스 투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도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직장인들 출퇴근만이라도 편안하게, 아니 최소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이지은 캐스터. 네,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입니다. 비가 내려서일까요? 오늘 고속도로의 나들이 차량은 지난 주말보다는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충청권으로 내려가는 길은 힘겨운 곳들이 많습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쪽으로 호법에서 주춤한 뒤 진천과 서청주를 중심으로 충청권 통과가 어렵고요. 1번 경부선은 부산 쪽으로 경기권에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만 막히는데 충청권 진입해서 본격적으로 정체입니다. 천안에서 청주 휴게소 그리고 옥산 분기점과 청주 분기점 부근에서 길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선의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안성 분기점에서 평택 제천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천 방향 정체가 남한성에서 금광 1터널 그리고 안성 분기점부터 서안성까지 이어집니다. 15번 서현선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막혔다가 이후 당진 분기점부터 서산 나들목까지도 밀립니다. 강원 지역을 지나는 노선들은 주로 경기권에서만 어려운데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 이후 용인을 중심으로 10km 구간 힘겼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지나기가 불편합니다. 빗길에서는 20% 이상 감속 운전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요 정치 뉴스들 정리하는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순서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하죠.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정보당국의 이 도청 문제로 참 시끄럽습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탄약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시발점이었죠. 네, 지난 주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SNS에 유출된 100여 쪽 정도의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처음 알려졌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도 도감청으로 정보를 수집해왔고 그 일부 내용이 유출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경우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고심하는 대화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 김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발표와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관련 입장 변경 발표가 같은 시기에 이뤄질 경우 무기를 주고 국빈 방문을 얻는 거래로 보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 때문에 폴란드를 통해 155mm 포탄 33만 발을 우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실제 이 방안은 지난 3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도청이냐 아니냐 뭐 시끌시끌한데 우리 정부는 처음에 어떤 입장을 내놓았었죠?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지난 11일 대통령실이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입장인데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에 구멍이 생겼다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11일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측 입장을 옹호, 그리고 한미동맹과 국빈 방문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도감청 의혹은 거짓이다. 그리고 이 공개된 문건이라는 거는 위조된 거다. 뭐 처음에 정부는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도감청 사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의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의 견해를 일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첫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예. 정작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SNS에 유출된 문건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자료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문건 내용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정부의 설명과 엇박자를 낸 건인데요. 그러자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된 것은 맞는 것 같다. 공개된 한국 관련 내용 중에서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며 추가적으로 진입 파악이 더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당초 러시아나 중국 등의 소행으로 추정됐지만 유출자는 정작 미국 현역 군인으로 드러났는데요. 미 정부는 지난 13일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잭 테세이라라는 21세의 공군 주방위국 소속 일병을 체포했습니다. 군사통신망 관리를 하던 테세이라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디스코드에 올리면서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예. 야당은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저자세,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과의 연관성, 또 한미 정부의 엇갈린 해명을 두고 거세게 비판해 왔는데요. 미국의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하라.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 각종 장비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갈 수 있다. 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또 김태호 1차장이 미국의 도청이 악의가 없다는 발언을 포함해 미국 정부를 두둔하는 입장도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변호사인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도청 장치가 불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외교 문제의 정쟁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옹호했고, 대통령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을 것 같다. 필요한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죠. 예.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인천 지역구 사무실 자택, 그리고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집 등 2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관석 의원 등이 2021년 3월에서 4월 사이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과 함께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 대의원 등에게 9,4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마련한 돈봉투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보충장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전달했고, 두 의원이 돈봉투를 현역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뭐 연루된 야당 의원만 10명이 넘는다. 또 관련자를 포함하면 40여 명에 이른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거죠? 예. 검찰은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실제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12일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부총장이 쓰던 휴대전화를 대거 압수했는데요. 과거 핸드폰에서 자동 녹음된 통화 녹음이 무더기로 확보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녹음된 파일의 개수가 3만 개가 달한다고 하는데요.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잘 전달해 달라 등의 이 전 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 상임감사 혹은 이 전 부총장과 이성만 의원 등이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예. 검찰은 이 전 부총장 기소 후
해당 녹음 파일을 분석하며 이 전 부총장이 개입한 채용 청탁과 각종 인허가 로비 등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외에도 추가로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압수수색의 당사자들은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국면 전환을 위한 기획 수사에 나섰다고 성토했습니다. 녹취 관련 보도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인데 이를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에 왜곡했다. 윤관석 의원이고요. 전혀 관련 없다. 진술만으로 야당 의원들을 줄줄이 엮어 정치 탄압에 몰두하는 검찰의 야만적 정치 행태를 규탄한다. 이성만 의원이 강하게 성토한 발언이었습니다. 예. 또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이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다. 민심이 위반되니까 또 정치적 수사를 제기한다는 의혹이 크다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조홍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정근 게이트다, 돈당대회, 쩐당대회라며 민주당을 압박했고요. 또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민주당과 검찰의 이제 또 다른 사안이 또 하나 벌어진 거네요.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렸죠. 네.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전원위원회는 개별 상임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요 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고 찬반 토론 후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예.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100명의 여야 의원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찬반 토론보다는 중대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대, 의원 정수 축소 등에 대해서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발언에 나선 의원들의 의견을 분석하면 국민의힘은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를 선호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구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그리고 민주당은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예.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속 정당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선거제도에 대한 경향성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원위에 참석한 수도권 의원 29명 중 비례대표 반대는 3명과 찬성은 29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반면 비수도권 의원 50명 중 비례대표 찬성은 11명, 반대는 10명으로 큰 차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네. 전원위의 이제 나흘간에 걸친 회의, 또 일종의 그 토론이죠. 이게 끝났다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선거가 바뀐 선거제도 도입 정말 가능할까요? 예, 나흘 동안 열린 전원위는 당초 여야 단일안을 내놓기 위해 열렸지만 오히려 개별적인 의견 개진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향후 협의안 마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지역구 선거 방식 등 현안마다 각기 다른 주장을 내면서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예. 실제 전원위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에 참석한 의원이 30명에 불과할 때도 있는 듯 참석률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음 달 중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해 이를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넘겨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에 도입된 위성정당 폐지에는 여야가 함께 공감한 만큼 준연동형 비례제는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결국 국회에서 재의결했지만 부결됐죠? 예,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됐는데요. 지난달 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이날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이 177명, 반대가
11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네. 법안 통과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체 입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부결이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의사 일정을 변경해 법안을 처리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할 의도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양곡법과 함께 논란이 된 간호법 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료계 단체와 여야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거부해서 논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소식으로 가서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어요. 이 해촉 배경을 두고도 소랑설레가 이어졌죠? 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는데요. 김 대표는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신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무와 정치 현안에 개입하며 논란을 만드는 홍 시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홍 시장은 당의 결정에 대해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옹졸한 정치를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를 향해 강하게 맞대응했는데요. 예. 홍 시장은 최근 김재현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을 비롯해 당내 인사들의 설화에 대해서도 제명하라며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김 대표는 홍 시장 상임고문 해촉에 이어 당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도 새로 임명했는데요. 이는 김재현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무리를 빚은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려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대표 경선 후 컨벤션 효과 없이 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하는 가운데 또 대표 리더십까지 흔들리자 우선 집단석에 나서며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는 모양입니다. 예.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죠? 예,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을 실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의 한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인근의 배타적 경제 수역 외곽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알리며 3단 로켓 분리 과정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이번 발사에서 로켓 1, 2단계만 분리됐지만 3단까지 분리될 경우 최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를 웃돌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도 둘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또 1단계 로켓 분리 후 고각으로 비행하며 궤도를 변칙적으로 조절한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술력 확보에도 상당히 과시하며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이게 어떤 변화인 거죠? 예,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과 17형은 액체 연료 방식이었는데요. 액체 연료는 발사 직전 연료와 산화제 주입에 3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미의 대북 정찰 자산의 감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고체 연료는 별도의 연료 주입 단계가 없어서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언제든지 발사가 가능해 도발 징후 관측이 쉽지 않아서 한미의 선제 타격 전략, 즉 킬체인의 감시망을 피해서 반격이나 혹은 선체 타격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우리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국방부는 전날 미국 전략 폭격기 B-52H와 우리 군의 F-35A, F-15K 등과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3일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연 뒤 확장옥제 실행 때 우리 군 당국이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7일 미국 유엔 뉴욕 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이런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의에는 우리 정부도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경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설을 앞두고 있는 그 연설이 행해질 그 장소 인근에서 큰 폭발음이 났고 현장에서 한 남성을 제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부상 없이 무사하다고 현재 알려지고 있네요.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먼저 기상청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봄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약간 비줄기 형태로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서쪽부터 점차 맑아지겠는데 그 사이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남과 제주에 또 오후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으로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지역으로 5에서 20mm, 그 밖에 곳곳으로 5mm 안팎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해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낮아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일교차도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지역 모레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지역은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특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가 아직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황사의 영향을 오늘부터 또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유입돼 오후에 수도권과 충청, 강원도 나쁨 단계에서 밤에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전 지역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황사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등 11도에서 21도,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 16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5도입니다.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의 집회 관련 준비 작업으로 통제되는 구간이 늘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으로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구간 전차로와 반대 방향 1, 2차로까지 통제되고 있고요. 무교로는 개풍교차로에서 무교로 사거리 구간이 전면 통제입니다. 주말 고속도로 상황 날씨 영향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사고 여파도 있는데요. 월문 3터널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 사고 여파까지 더해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터널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충청권에 차가 많습니다. 천안에서 목천까지나 청주 휴게소 부근, 다시 옥산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또 청주 분기점에서 주감 휴게소까지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방향으로 풍세요금소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리고요.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5km 구간 정체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최근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이게 이제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일행이 후쿠시마 현지를 직접 방문했다 돌아왔습니다. 직접 갔다 오신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기초적인 걸로 이게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렇지만 이 뜨거운 폐 연료봉이 그대로 있고 그걸 이제 차가운 물로 이렇게 식히는 과정에 거기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 이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3월 달에 사고가 났었죠. 그렇죠. 3.11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그때 원전 3개가 폭발하는 걸 전 세계인이 실시간 생중계로 봤잖아요. 예. 그때 폭발할 때가 해결료가 녹아내려서 이제 폭발이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렇죠. 녹아내린 해결료 그 밑에 콘크리트도 파고 들어가 있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 그 3개의 원전에 녹아내린 해결료를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고 예. 그 지하수를 완벽하게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걸 실패한 상황에서 그 해결료를 식히는 그 지하수 물이
다시 이제 오염수가 돼서 바깥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걸 이제 그 12년, 13년 동안 큰 탱크들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비가 올 때는 600톤도 나오고요. 안 그러면 150톤 나오다가 최근에는 한 100톤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예. 130만 톤 정도가 보관되어 있고 탱크로 치면 1066개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예. 일본 현지에 가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다핵종 설비라고 알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핵종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예. 여기를 거치고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피폭 선량 기준치로 하면 그 피폭 선량 기준치 1배 정도 되는 거는 전체 탱크의 34%밖에 되지 않고 예. 나머지 66%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2배, 3배, 5배, 10배 심지어 어떤 탱크는 19,900배 정도까지 오염돼 있는 그런 탱크 상황이다. 예. 처리를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도 확인이 됐고 또 가보니까 거기 그 후쿠시마 현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조작한 그러니까 수치를 낮춰서 한 거죠. 그런 게 좀 내부 고발로 드러난 것도 기사화된 것도 확인했고 예.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그 피난 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든 곳에도 어떤 곳은 정말 깨끗하고 자연방수 설련 정도밖에 안 나온 데도 있지만 예. 조금만 벗어나면 풀숲이나 이런 데는 20, 30배 기준치에 보통 자연방수 설량에 예. 그런데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진행 중이구나.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죠.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그 1066개의 탱크가 이제 거의 다 차과고 더 이상 탱크를 증설할 수도 없고 하니 이제 국제기구의 감시를 거쳐가지고 안전하다고 입증된 거부터 바다에 버리겠다 이건 거죠? 그렇죠.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체적으로는 이미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4차 예.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죠. 예. 국내에도 소개가 됐고. 예. 그건 연내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연내에 나온다고 하면은 연말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현재 그 방류관 공사를 1km 정도 할 거를 860m까지 공사를 마친 상황이고요. 그래서 8월 전에는 방류하겠다. 예.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일본 내에서의 여론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반대론 여론이 그렇죠. 직접 가보니까. 예. 예. 특히나 후쿠시마 현에 있는 어부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거기 시민들은 이제 좀 12년 지났지만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예. 그 생선 가격도 좀 원상 회복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란 얘기냐라고 이제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아니 일본은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왜 서로 시간이 다른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원자력 기구에는 연내 최종 보고서를 내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국내에서도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예.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원래 4월달 방류하겠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죠.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여름으로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4월에서 8월 사이 현장 가보니까 아직 방류관 공사를 다 끝마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 공사를 다 끝마치면 그 방류에 대한 또 안전성 검사를 한 다음에 방류하겠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입장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신 그 4차 보고서 흔히 언론에서는 중간 보고서라고 하는 그걸 이제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었다 정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방류 대상이 되는 그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더니 괜찮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IAEA라는 곳이 이제 원전 진흥 기구이기도 하고 원전 국가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데라서 예.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번 보고서를 보면 IAEA의 그 안전 조치, 안전 원칙을 동경전력이
만족하고 있는지 예. 그런 원칙을 제대로 다루었는지는 그 여부는 최종 보고서에서 내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이게 안전하다, 뭐 신뢰할 만하다 이런 표현들은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추가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 투명성을 위해서 예, 이런 예. 요구 사항들이 좀 더 포함돼 있고, 다만 방류하고 나면 여기저기 방사 선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니터링 계측기를 두지 않습니까? 예. 그 계측기를 어디 둘 건지에 대한 계획이 이제 방사선 모니터링 계획이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 건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을 받아들였다, 이 정도인 건데 예. 왜 국내 언론에서는 마치 이 모니터링 시스템 전체를 다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지. 예. 제가 기자들한테 여쭤보니까 기자분들은 그 출처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출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냥 이런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죠. 더 네네.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급하게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 작년 8월에 저희가 이 결성을 하고 나서 대응단을 결성하고 9월부터 뭐 국정감사 때도 IAEA 파견 나간 우리 국내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외 전문가들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예. 방사성 오염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다 검토해보고, 그리고 국무조정실 TF도 해보고 했는데, 확인된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실제 현황이 어떤지 평가해서 심사한 결과 말고 그 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마치 이걸 동조하는 것 같은 말을 했다고 일본 언론에 알려지니까 이제 예. 마음이 좀 급해지는 거죠. 4월 달부터 방류한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국내에서는 기자회견도 여러 번 했어요. 침묵은 동조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를 갔던 건데, 일본 현지에 갔던 건데, 예. 아니나 다를까 일본 현지에 있는 전문가나 시민사회나 주민들이나 어민들이나 다 한국 정부가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하고 계셔서 저희는 그렇지 않다. 예. 저희 대통령실도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다, 반대 입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정부와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직접적인 행동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야당의 한계도 불구하고 가서 예. 입장을 전한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 민주당 가지 자료도 요청하셨습니다. 예. 민주당의 그 요청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올바른 대응 방안은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우선은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로서 원자력 관련해서는 기술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IAEA의 검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그 자료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러면 국내에도 얼마나 많은 생물학자 뭐 아니면 원자력 쪽 전문가들도 많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하자. 그래야지 사실 이 어민들이나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일본 정부에 확실히 받아라.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전까지는 우선 일본 정부한테 요구를 하자. 우리가 안전성 검증할 테니까 예. 독자적으로라도. 예. 그게 대한민국 안전 주권이고, 그러니 그때까지는 방류하지 말라. 근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일본 정부가 그거를 동의를 안 하면 예.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건 한 일주일밖에 걸리지도 않고, 예. 실제로 바다가 최종적인 오염물질이 모이는 데라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바다에 뭔가의 오염물질, 아무리 그게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투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예. 그런 예.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잠정 조치가 승소 가능성이 높긴 높다는 게 대부분 국내외 국제해양법 전문가들, 변호사들의 알겠습니다. 얘기니까 예. 그런 걸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예. 저희는 보는 거죠.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증하겠다. 그때까지는 방류하지 마라.
방류하려고 한다면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겠다. 이렇게까지 해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을 해야지 이제 일본도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잘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예. 조금 아까 몇 번에 걸쳐서 급하게 다녀왔다는 표현 쓰신 것처럼 국내 보도에 가서 뭐 일본 정부 관계자도 의원들도 또 도쿄전력도 제대로 못 만났다라는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네. 뭐 시민사회나 전문가나 지역 현장을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부적하나마 1박 3일을 다녀왔는데요. 예. 이틀 정도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났고요. 그리고 공식 입장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같은데 예. 그 후쿠시마 그 한국 야당 의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현재 한 350만 건 정도의 예. 관련 기사라든지 여러 콘텐츠들이 있고 예. 상당히 많은 보도가 되어 있다. 예. 물론 이제 일부 악의적으로 이게 일본과 한국을 나뉘어서 반일 항일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 보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주장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국민들의 안전과 공유하는 바다와 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행동을 하자고 저희는 촉구를 했고 알겠어요. 그래서 동경전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한 거고요. 네. 이렇게 문제제기한 정치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부 여당이 좀 더 해주길 바랬지만 저희가 얘기하다 안 돼서 알겠습니다. 간 거고 예. 급하게 간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 그게 방류 시점이 다 돼서 이제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전달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를 이제 확보하는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었어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미국 정보기관의 영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 논란이 크죠. 자,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그 범인까지 지금 잡아서 법정에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도청이 있었고 그 자료를 이 젊은 그 미군 병사가 유포시킨 거 맞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이거 우리가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그 기밀 사항이라면은 이런 것이 어떻게 그 일병, 나이가 아직 젊은, 사병이 이런 정보까지 이제 갈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상식 예. 밖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 해당 군이 그 방위군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방위군. 이게 102 정보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대인데요. 예. 이게 각종 비밀 정보가 저장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로 하는 일인데 여기서 이제 말단 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고위 간부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취합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예. 이걸 취합 정리하는 그런 그 일을 하는데 이 병사가 실제적으로 취합 정리하는 일을 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그 IT 관련 일을 하는데 예. 어쨌든 완전히 이제 완성된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리에는 그렇죠.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도청이나 감청이 아니고서는 파악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 문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 병사가 그걸 그냥 유포시켰다. 현재 거기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다 뭐 사실이다 이런 걸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걸 가짜뉴스라고 처음에 얘기했고 또 감청 대상국으로 알려진 프랑스나 이스라엘 당국도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어찌 보면 도청 피해 국가들이 왜 이건 아니다라고 합니까? 사실 이게 그 미국의 도감청 역사는 뿌리 깊지 않습니까? 미국이 간접적으로 시인한 일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과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직접 사과까지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도감청은 그 엄연한 사실인데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프랑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 도감청의 그 사실 자체 말고 그 도감청의 내용, 그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그 국내 정치적 그런 차원에서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모사드라고 하죠. 그 정보 기관인데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만은 이게 그 기관이 국내 정치의 개입은 금지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법 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 정부의 시도.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반발이 많은데 오히려 또 이 정보기관이 그 정부에 반하는,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를 비롯해서 반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려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고, 예,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약에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실제 그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면은 이제 예.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어떤 그 전쟁에서의 그 대결 양상,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우리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해서는 살상무기 제공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포탄 제공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터무니없다라고 그냥 하는데 해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치 과거에 어떤 그 떠들썩하게 했던 그 도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이것을 연상시키는데, 도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범인도 잡혔고, 어느 집에서 어느 물건이 도난 당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 그 도난 물품이 자신의 것이라고 알려지면 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우리가 아니다. 맞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래도 아니 이게 도청 당한 게 사실이면 항의하고 재발 방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도감청의 의혹이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사실 공공연하게 이렇게 알려진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도 간접적으로 그거를 시인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21세기 와서도 그 서방의 미국의 그 우방 국가들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도청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뭐 그 권력 하에서 있었던 일만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실제 뭐 앞으로는 도청하지 않겠다. 물어볼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그 현재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게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거를 그 수습하기에 덮기에 급급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도 결코 이제 국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국익 차원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청된 그 내용 우크라이나에 포탄 제공하는 그 내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와는 별개로 별개로 도청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 항의가 옳다. 우리 임 소장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국익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익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그런 길인 것이죠.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니네가 우리 도청까지 한 것을 우리가 증거 가지고 확보됐으니까 이거는 미국을 향해서 하나의 우리가 좀 유리한 카드를 쥐게 된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거기엔 동의하시나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정부 입장을 보면은 거기까지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해명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접촉도 물론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비공식적인 접촉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외교 관계라는 것이 이제 명분과 실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 실리라는 거는 그 명분의 어느 정도의 선에 확보를 해놓고 예. 거기에 최소 한계점이 있는 건데 이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명분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그 실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예. 참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런 도청을 막을 그런 기술이나 방법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도청 기술, 물론 우리도 있고,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훨씬 넘는 기술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서방 국가들의 그 정상들, 통화 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해저 터널을 그러니까 해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선이라든가 케이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바로 그 감청을 할 수 있는, 도감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첨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근데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는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